자,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책자,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책, 이 책을 다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출 문제만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페이지는 매년 가면 책 페이지가 틀려지기 때문에 요 단원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요 단원이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한 장을 넘기시면은 2010년도 4월 18일 우리가 에너지 관리 기사가 되었던 산업 기사가 되었던 1년의 시험을 필기 시험 3번, 결과적으로 실기 시험도 3번을 본다. 그럼 요 기사 시험은 필답형 위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관식 시험이다. 질문 내용을 보고 답을 직접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필기 도구로 답안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는 일단 무시하고, 왜? 이 책이 매년 기출문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페이지는 무시하고 2010년 4월 18일, 그럼 2010년도 첫 번째 실기시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수 2000톤에, 어차피 해설은 돼 있으니까 용어만 해설되면은 여러분이 다 이해를 가십니다. 그 보일러 안에 탱크에 물이 2000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톤은 우리가 1000kg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을. 거기에 산소가 9ppm이 있다. 우리가 보일러에도 물이 있지만 먹는 정수기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시냇물이라든가 골짜기물이라든가 물 속에는 산소라는 이 기체가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이 산소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도 살고 어항의 금붕어도 사는데, 다만 이것이 보일러용으로 썼을 때 그 산소에 의해서 이 쇠와 마주치면, 보일러가 금속으로 강철로 만들다 보니까 산소와 쇠가 부딪혀서 마주치면 산화철, 즉 부식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보면은 앙산나트륨 그 해설에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126이라 해도 되고 128로도 되는데 책자에 126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앙산나트륨이 앞에 2가 붙으면은 결국은 요거의 꽃배기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그 해설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이래서 보일러 탱크에 물이 2000톤 들어있는데 1톤은 1000kg이고 거기에 산소가 9ppm, 1ppm이란 건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럼 100만 분의 9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산소를 제거를 해서 이 용존산소에 산화철이 돼서 부식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앙산나트륨이라는 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잡아넣는데, 이거를 도대체 몇 킬로그램을 넣어야 되는가, 그런 뜻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보시고 이 정도 넣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열 해수장치다. 폐열이 뭡니까? 폐열이란 것은 보일러를 운전하면은 이 연소실이 있습니다. 즉 버너가 달려 있는 거죠. 버너가 달려 있어서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연소가 돼 가지고 배기가스에 대해서 꿀뚝으로, 즉 연돌로 빠져나갑니다. 예. 연소가스가 나가는 돌출부, 이걸 굴뚝이라는.
그럼 이 배기가스가 보통 한 150도에서 한 300도까지 이렇게 배기가 되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하늘로 보내봐야 누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에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수평 라인 연도에다가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라는 걸 설치를 해서 물론 큰 보일러에는 이 안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폐열, 어차피 못 쓰는 연소가스열을 우리가 폐열로 보고 요걸 다시 해소를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해서 효과를 그만큼 높이겠다. 그 설치 순서를 얘기를 하라. 물론 현장에 보일러실에 가면 이게 다 4개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공기 예열기만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절탄기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순서를 지금 얘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다음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유 에너지가 적은 순서에서 큰 것으로 에너지가 자 기준이 1kg으로 보시고 1kg으로 보시고 1kg이 가지고 있는 열량 과거에는 MKS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SI 단위 뭐 이렇게 해서 또 킬로줄로도 많이 쓰고 하니 그거는 계속 시험이 지나가면서 뒤쪽에서 아마 자세히 나올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포화진기 1kg이 가지고 있는 열량 과포화진기 뭐 포화액 이렇게 해서 용어만 알면 됩니다. 예. 그럼 포화진기라는 것은 보일러에서 올라오는 그 온도에서 다시계에서 우리가 이 보일러를 운전했을 때 지금 압력이 5kg다. 압력이 5kg다. 그럼 요 물의 온도가 151도씨입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진기가 포화진기고 요 물이 포화수가 됩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진기 1kg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포화진기라고 포화진기 엔탈피. 그 다음에 건도란 말이 있어요. 건도. 이 진기 속에 물방울이 50%가 섞여 있으면 진기는 50%밖에 안 됩니다. 건도가 50%다 하는 얘기는 물방울이 50% 섞였다. 아주 질이 나쁜 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유 에너지가 1kg이 가진 열량이 적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포화진기라는 것은 요 진기를 외부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상승시킨 걸 과 또는 과열진기, 과포화진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체다. 우리가 쓰는 기체는 실제 기체가 있고 이상기체가 있습니다. 이 이상기체에서 현재 1atm이라는 압력에서 10배가 올라간 거죠. 10atm으로 압력이 팍 상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현재는 1atm에서는 섭씨 25도인데 10atm으로 압력이 10배나 증가가 되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역 단열 과정이다. 단열이라는 것은 열이 내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단열 과정 그러면 꼭 K라는 수치가 따라다닙니다. 이걸 비열비라고 합니다. 비열비. K. 비열비가 뭐냐? 어떤 물질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1kg이 온도를 올릴 때 소비되는 열량하고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1kg을 온도 1도 올릴 때 그래서 항상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도 큽니다. 같은 물질이지만은 이건 기본적으로 이미 1차 필기책에서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가 하시리라 보고 단열 변화에서는 꼭 비열비 K가 따라다닌다.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어차피 해설은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0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05번은 뭐냐? 동판으로 만든 벽의 두께가 5mm입니다. 동판, 구리판이 있습니다. 동파입니다. 구리파입니다. 두께가 5mm입니다. 여기에다가 본젤을 15mm, 본젤 15mm. 동판만 있으면 열이 그냥 외부로 다 이렇게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본젤 15mm짜리를 이렇게 갖다가 같이 포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온 효율이 얼마인가 이걸 묻습니다. 보온을 하지 않았을 땐 동파이프 하나뿐이었고 보온젤 설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체 덩어리가 2개가 된 셈이죠. 고체 덩어리가 2개가 된 셈이라. 그래서 보온을 하기 전에 동판에서는 열 손실이 얼마였고 보온젤 하니까 열 손실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약되는 열량을 따져보니까 그 계산식으로 1시간에 얼마가 절약됐다. 그러면 보온을 하기 전과 보온을 한 후에 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는가.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계산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주어진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하라. 포밍이다. 포밍이다. 이 포밍이란 뭐냐? 우리말로 마땅한 말은 없고 거품이다. 또는 물거품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보일러 통 안에서 물을 막 이렇게 온도를 상승해서 끓이면 뭔가 모르게 불순물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걸 포밍이라 합니다. 여기에 증기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같이 섞여 올라가서 습증기를 유발합니다. 질이 안 좋은 건 질이 낮은 증기를 유발하는 거. 이걸 프라이밍이랍니다. 우리말로 마땅한 말이 없어서 비수다. 끓는 물에서 물방울이 좀 솟구쳐서 증기 속에 혼입이 돼서 질이 나쁜 증기로, 즉 100%가 건조 증기가 돼야 되는데 물방울이 섞여 있으면 습증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밥에 돌기 섞여 있으면 그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막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품하고 물방울이 섞인 증기하고 이게 합쳐서 파이프 배관을 통해서 열 사용처로 갑니다. 이걸 캐리오버, 캐리오버. 우리말로 마땅한 말이 없어서 기수 공발. 증기 속에 물방울이 공동으로 발생이 돼서 같이 나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렸으니까 물론 설명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핵심만 집어서 할 수 있고 또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 공부를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자꾸 보다가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노트에 적어서 이렇게 해서 평균 잡아서 이 정도만 쓰면 될 것이다. 꼭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으면 훨씬 문장이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짧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알고 썼구나. 모르고 그냥 빈 칸을 그냥 억지로 채우기 위해 썼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일러에서 관류보일러라는 것은 파이프로만 만든 보일러입니다. 파이프로 만든 보일러. 이 파이프 속으로 물이 지나가면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열. 어느 지점에서는 증기로 나옵니다. 증발. 이 증기를 다시 열을 가하면 과열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이프로만 보일러를 만드니까 그 파이프 속으로 흘러가는 물이 양이 적습니다. 그렇게 고압에도 잘 견딥니다. 왜? 이게 파열돼봐야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이프 사이에 뜨거운 고열이 들어오니까 빨리 열을 접촉을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매우 높은 보일러가 관류 보일러입니다. 다만 이 파이프 속으로 수질이 불량하면 스케일이 금방금방 부식이 되고 스케일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도 있다. 어쨌거나 핵심은 이 종류를 4가지만 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벤선 보일러, 설차 보일러, 어차피 외로우니까요. 엠모스 보일러 또는 사호형 관류 보일러, 소련에서 만들었던 람진 보일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세요. 가연성 가스 위험도에 대해서. 이 과연성이 뭐냐? 우리가 연소, 불사를 연자입니다.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밥을 할 때 그런 걸 연소라 그럽니다. 어디 놀러를 가서, 등산을 가서, 거기에서 삼겹살을 어떻게 해 먹겠다. 또 국을 끓이겠다. 이런 과정을 연소랍니다. 이 불사를 연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소 과정인데 요 앞에 가짜가 붙으면은 좀 잘 탄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잘 타는 거. 그래서 더할 가짜. 내가 내일 놀러 간데 너 같이 갈 수 있냐? 가하냐? 불가하냐?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 위험도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이 메탄가스, 도시가스 원료, 또 프로판가스, LPG의 주원료 프로판가스 이런 건 전부 가연성 가스입니다. 이런 가연성 가스에서 여기 위험도라 가스는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는 폭발 범위라는 게 있어요. 요 메탄을 예를 들면 5%에서 15%가 폭발 범위라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가정집에 거실이 하나인데 여기에 가스레인지가 하나 설치가 돼 있어. 도시가스를 불을 피워서 된장찌개를 끓이겠는데 여기에 가스가 들어오다가 이 가스 배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스가 누설이 돼요.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가스가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1%, 2%, 3%, 4%까지는 누설이 돼도 잘 안 붙어. 왜? 공기는 많은데 가스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5%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불이나 가스라이트를 탁 켜는 순간에 그만 펑 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5% 정도는 돼야 불이 붙는다. 여기 하한치고 그 15%가 또 넘어가 버려요. 누설량이 15%가 넘어가려면 불이 안 붙어요. 왜? 가스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 공기 속에 21%가 산소라 이게 18% 이하로 떨어지면 산소 결핍이라 해가지고 공기 속에 산소가 18% 이하로 낮아지면 이 연소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아도 또 점화가 안 돼. 요 사이를 우리가 폭발 범위, 하한치, 상한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값을 아세틸렌 가스나 이런 걸 계산해 놓은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는데 제 설명의 뜻을 이해를 하셨으면 해답을 잘 보시고 몇 번 반복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다음 9번 문제. 배기가스 현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가열한다. 아까 문제 3번에서 폐열 해수 장치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에서 첫 번째 절탄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용어가 아니고 과거에 50년, 60년, 70년 전에 우리가 이 보일러에서 옛날에는 주원료가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을 연소시켜서 연도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꿀떡으로 빠져나는데 이 연도에 나가는 연소가스가 온도가 높아서 여기에다 절탄기를 달아가지고 절탄, 영어로 이코노마이저랍니다. 이게 지나가는 연소가스, 배기가스 열을 받아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절탄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지하수 같은 물을 퍼올려서 녹여서 예열을 해서